어느 날 한 스님께 한 부부가 찾아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결혼한 자식들 때문에 힘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다 키운 자식들이 어떻게 자네들을 힘들게 한단 말인가. 그러자 부부는 자식들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도와달라. 농사를 도와달라. 손주 손녀들을 봐달라. 돈을 꾸어달라고 하는 통에 힘들어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두 부부를 이끌고 산 이곳 저곳을 돌며 동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저기 사는 들짐승들도 자녀를 키워 독립시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을, 자네들은 독립시켜 가정까지 이룬 자식들에게 정을 못 대고 미련도 못 버려서 의존하고 싶은 사심이 가득하구만. 들짐승도 자기 인생을 저렇게 소중히 하는데 자네 부부는 자식들 인생까지 대신 살아주려니 힘이 들 수밖에. 그러자 두 부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스님, 한없이 가엾다 생각하고 자식들 챙기는 게 사랑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스님은 부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식이 부족해 보이는 게 있어도 내버려 두어야 잘 사는 거야. 사냥을 못한다고 계속 대신 잡아주면 결국 부모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굶어 죽는 거야. 독립하기 전에는 먹이도 잡아주고 지켜주지만 그 이후에 하는 행동은 자식들의 경험과 성장의 과정을 훔쳐 없애는 거야. 두 부부는 깨닫는 바가 있어 집과 전답을 정리하고 스님을 따라 먼 타지로 그렇게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만약 자녀가 결혼하고 독립한 후에도 여전히 부모에게 과도한 기대와 요구를 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언제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갈등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가 결혼 후에도 여전히 집을 자주 드나들거나 경제적으로 의존하려는 모습에 불편함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부모니까 자녀니까라는 생각에 용납하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자녀가 독립을 하였다면 그때부터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달라져야 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책임은 어디까지이고 자녀의 독립적인 삶에 대한 책임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숙제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주는 데 있어 철학자들의 관점이 중요한 힌트를 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니체, 비트겐슈타인, 미셸 푸코, 소크라테스는 각기 다른 시대와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사상에는 가족과 개인의 독립성, 책임과 자유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결혼한 자녀가 이렇게 대한다면 인연을 끊으세요라는 주제를 통해 자녀와 부모 간의 건강한 관계의 경계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독립한 자녀에게는 어떤 행동을 해도 용납할 수 없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자녀가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할 때 나는 어디까지 도와줘야 할까? 혹은 내가 너무 과보호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부모로서의 의무와 자녀로서의 독립, 그리고 그들 사이의 상호 존중에 대한 균형을 찾는 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자녀의 독립적인 삶을 지지하면서도 부모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유민 씨라는 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유민 씨는 결혼한 지 3년 된 33세 여성입니다. 그녀는 결혼 후에도 부모님과 자주 연락을 하며 부모님을 신경 쓰는 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유민 씨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잘 지내고 있어요. 부모님은 항상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때마다 유민 씨는 무언가 불편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그녀에게 도와줄 일이 없으면 전화하지 말라는 농담을 하시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웃어넘기며 그렇죠. 저는 독립적인 딸이에요라고 대답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에게 어떤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 달 월세 좀 대신 낼 수 있어요. 아빠, 다음 주에 나가려면 차가 필요한데 잠깐 빌려도 될까요? 엄마, 이번에 집 리모델링 할 때 자금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한 요구가 점점 커지더니 유민 씨는 자신도 모르게 부모님에게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그렇다며 도와주셨습니다. 그들은 유민 씨의 모든 요구에 그래, 알았어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어느 날 유민 씨의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유민아, 너 너무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것 같아.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는 것,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어. 유민 씨는 처음에는 자신이 부모님에게 그렇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니 이게 사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독립하지 못한 상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도 점차 피로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는 심각한 표정으로 이젠 너도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지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유민 씨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더 이상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도와줄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민 씨의 부모님이 끊임없이 자녀에게 의존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태도가 자녀의 독립적인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너무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자녀에게 의존적 성격을 키울 위험이 크다는 점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지나치게 과도한 보호로 이어지면 자녀는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철학적 관점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니체, 비트겐슈타인, 소크라테스는 모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심오하게 탐구했습니다. 그들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의 의존성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상대방에게 의존하거나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관계를 비판하면서 자기 자신을 독립적으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제공하는 것은 결국 자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니체 역시 자아를 찾는 데 있어서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남의 기대에 맞추지 않으려는 태도를 중요시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너무 보호하고 간섭하면 자녀는 자신의 인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와 의미에 대해 논하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이 우리를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지나치게 보호적인 말들도 자녀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와 방향을 잃을 위험이 커집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제공하면 자녀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장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자립적인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결혼을 하고 독립한 자녀가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려 할 때 부모는 과연 언제까지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갈등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계를 설정해야 할지, 그리고 부모로서 어떤 책임을 다해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건강하려면 그들 사이의 경계선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자녀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 후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부모로서의 책임은 자녀의 경제적, 정서적 안정에 깊이 관여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과연 그 책임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까요? 유민 씨처럼 결혼 후에도 여전히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부모의 의견에 의존하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그의 유명한 말은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떠넘기면 자녀는 자기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능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자녀가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은 부모의 과보호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성숙해지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종종 부모는 자녀가 자립하는 과정에서 불안을 느끼고 자기 자녀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과도하게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모의 보호적 태도는 자녀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자녀는 점점 더 자기 삶을 주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유민 씨의 부모님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처음에는 자녀가 자기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간섭을 줄여나갔지만 자녀가 부모의 보호를 너무 당연시하면서 자기 삶의 책임을 외면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하는데 그 역할이 자칫 잘못되면 자녀에게 의존적인 성향을 심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셸 푸코의 철학을 보면 푸코는 권력의 문제를 다루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권력의 균형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도움을 주려는 태도가 자녀의 자율성을 억제하고 결국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권력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이죠. 푸코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모가 그 통제의 기회를 자녀에게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많은 도움을 주면 자녀는 점점 더 자립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거나 결혼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부모에게 의존하려 할 때 그 관계는 점점 더 의존적이고 병리적이 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는 자녀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고 결국 부모 자신도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자기 고통을 피하려는 본능이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 하지만 자녀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까지 부모가 대신 해결해 주려는 욕망은 결국 자녀에게 책임을 미루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언제, 어떻게 자녀에게 애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은 과도한 보호나 지원이 아니라 자율성과 자립을 위한 기회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다면 그것은 한정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기 삶의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는 큰 위기에 처한 자녀를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괜찮지만 자녀가 계속해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살게 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니체의 철학에서 중요한 점은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도움은 자녀가 자기 힘으로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도와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계속해서 부모에게 의존하며 자기 책임을 외면하려 한다면 부모는 자녀의 삶에 대한 의존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건강한 경계는 결국 자녀에게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완벽하게 애노라고 말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유연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되 필요한 때에는 지원할 수 있는 선을 설정하는 것이 부모의 지혜로운 태도일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이 부모의 기대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줄 때 자녀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독립적인 삶을 시작한 후에도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부담감은 정서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며 그로 인해 자녀의 자율성이 억제될 위험이 커집니다. 부모의 기대가 너무 과도하면 자녀는 자아를 찾기보다는 부모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자율성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부모의 기대는 어디까지가 적당한가? 부모의 기대가 과하면 자녀는 그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욕망과 꿈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 후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그 자녀는 점차적으로 자기 자신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수 씨는 결혼 후에도 부모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계속해서 부모의 사업을 돕고 부모의 의견을 우선시하며 살아갔습니다. 부모는 민수 씨가 사업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민수 씨는 점차 자기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었죠. 결국 그는 자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심리적, 정서적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부모의 기대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이지만 과도한 기대가 자녀에게는 자기 자아를 찾을 수 없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에서 중요한 점은 언어와 의미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때에만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맞춰 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허용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에 대해 너무 많은 요구와 압박을 주면 자녀는 자기 욕구를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의 기대에 맞춰서 살게 된다면 그것은 자녀의 삶을 부모가 대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자녀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자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진정한 자립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녀가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에 대해 자기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자녀가 직업을 선택하거나 결혼을 할 때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결정을 강요하거나 선택을 대신해주면 자녀는 점차적으로 자기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자기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녀가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율성을 부여할 때 자녀는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에 개입할 때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자녀는 자기 삶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결혼 상대를 선택해 주거나 자녀가 선택한 직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면 자녀는 결국 부모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게 됩니다. 이는 자녀가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는 대신 부모의 기대에 맞춰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게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자녀가 스스로 결정한 선택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선택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 선택을 부모의 가치관에 맞추려 한다면 자녀는 스스로 살아가는 능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상호 존중과 경계 설정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으며 자녀도 부모에게 너무 많은 의존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가 결혼 후에도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부모는 자녀에게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니체는 인간이 진정으로 자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자기 힘으로 세상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기 삶의 책임을 부여하고 자녀가 그 책임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이 바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존중과 경계가 필수적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자녀가 부모에게 너무 의존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두 사람 모두 심리적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결혼 후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율성을 찾지 못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담스럽고 불편한 상황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결정권과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해야 하며 자녀 역시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기 삶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서로의 독립적인 삶을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상호 존중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관계 형성에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하거나 때로는 삶의 중요한 선택에 개입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영희 씨의 부모님은 결혼 후에도 자꾸 영희 씨의 직장이나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걱정하며 간섭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영희 씨가 결혼 후에도 행복한 직장 생활을 이어가기를 바랐지만 그 간섭이 오히려 영희 씨에게 스트레스를 주었고 부모와의 관계가 점차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영희 씨는 부모님의 걱정을 이해하려 했지만 그 부담이 자기 삶의 선택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영희 씨는 부모님의 간섭을 멈추게 해달라고 말하며 자기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부모님의 조언을 받되 자기 결정을 존중받는 것이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자녀는 자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자율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긴장을 일으키고 결국 서로의 삶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을 바라지만 때때로 그 기대가 너무 크면 자녀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의 형식이 과도하게 구속적일 때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맞추기 위한 부담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알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대신 살려는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가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되 자녀가 경험을 통해 자기 길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적절한 조언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녀가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서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결혼 후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율성을 찾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가치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자기 삶을 존중하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너무 많은 간섭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녀 역시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신만의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수 씨는 결혼 후 부모님에게 자주 전화를 드리고 상담을 하러 갔던 습관을 고쳤습니다. 정수 씨는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부모님이 너무 자주 개입하면 자신이 자기 삶을 살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수 씨는 부모님에게 자기 결정을 존중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부모님과의 대화를 보다 평등한 관계로 이끌었습니다. 정수 씨의 선택은 결코 부모에게 무례하거나 배은망덕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에게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으며 결국 부모님은 정수 씨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조언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건강한 관계로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서로의 존중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자녀는 부모의 기대를 이해하면서도 자기 삶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자녀가 부모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미셸 푸코는 인간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이 바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서로의 자유와 존중을 바탕으로 성장합니다. 서로를 조금 더 여유 있게 바라보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것만이 진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존중과 경계가 필수적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자녀가 부모에게 너무 의존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두 사람 모두 심리적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결혼 후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율성을 찾지 못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담스럽고 불편한 상황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결정권과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해야 하며 자녀 역시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기 삶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서로의 독립적인 삶을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상호 존중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관계 형성에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자녀가 결혼하고 독립하면서 부모와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죠. 특히 결혼한 자녀가 부모와의 경계를 넘나들며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의 기대나 지나친 개입으로 자녀가 고통받는 상황에서 부모는 어떤 기준을 세워야 자녀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방송의 핵심은 바로 결혼한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행동하면 인연을 끊을 것인가입니다. 물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 또한 부모에게 고마움을 느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경계를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인연을 끊는 것이 필요한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순간 그 관계는 점차적으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부모의 지나친 간섭은 자녀의 자아를 침해하고 자녀의 자율적인 삶을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 혜진 씨는 결혼 후에도 부모님이 계속해서 자신의 결혼 생활에 간섭한다고 느꼈습니다. 부모님은 혜진 씨가 결혼 후에도 자기 부모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바랐지만 혜진 씨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혜진 씨의 결혼 생활에 끊임없이 개입했고 혜진 씨는 점차적으로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혜진 씨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적당한 경계를 설정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혜진 씨는 부모님에게 부모님의 기대와는 다른 삶을 살겠다는 결정을 내리기로 했고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 서로의 삶을 존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부모는 혜진 씨가 스스로 선택한 길에 대해 비판하지 않기로 하고 혜진 씨는 부모님께 자신의 결혼 생활을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부모와 자녀 간의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맞추려고만 한다면 결국 두 사람은 정서적으로 멀어지고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자녀가 부모에게 과도한 의존을 보일 때 부모와 자녀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억누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녀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와의 인연을 끊을 때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할까요? 첫째, 부모가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계속해서 개입하려 할 때, 부모가 자녀의 결혼이나 직업 선택, 생활 방식을 계속해서 간섭하면 자녀는 점차적으로 자기 삶을 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기 결정을 내리도록 허용하지 않고 부모의 뜻에 맞추려고 강요할 경우 자녀는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게 되며 이는 결국 부모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 대한 기대를 재조정하고 필요한 경계를 설정해야 할 때입니다. 둘째, 부모가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나설 때 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한 경우 도울 수 있지만 자녀가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장애가 될 정도로 의존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하며 자녀는 부모에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자녀를 도와주려 하면
자녀는 자기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가 부모의 삶에 지나치게 의존할 때, 결혼 후에도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이나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하면 부모는 자녀가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녀가 자기 삶을 살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불균형을 초래하며 결국 심리적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부모는 자녀가 자기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필요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해서 간섭하거나 의존하게 만들면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삶을 억누르며 불편한 관계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모와 자녀는 적당한 경계를 설정하여 서로의 자율성과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니체는 인간이 자기 삶을 살아가는 자유를 갖고 자신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각자가 자기 삶을 살아가는 공간을 허용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기 길을 가도록 지원하고 자녀는 부모가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해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결국 부모와 자녀 간의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결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건강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경계를 설정하고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필요한 순간에 건강한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번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경계를 설정하고 서로의 삶을 존중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볼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